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상방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이 짤막한 20분 강의를 벗어나서 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겠죠?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까요? 주식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장에서는 상승 중에 눌림목을 잡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하락장에서는 저항가를 돌파되면서 날아가는 수급이 센 종목을 잡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설명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생방송 중에는 선물 옵션에 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설명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물 옵션에 관해서 궁금하다, 주문창 쓰는 법도 궁금하고 호가 단위도 궁금하고 어떻게 파동을 읽는지도 궁금하고 진입 타점, 방향 하는 방법 다 궁금하다 하셔서 제가 시간을 내서 1시부터 약 2시간 가까이 여러분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시부터 생방송 라이브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1시간 넘는 강의를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종목들의 점검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어젯밤에 FOMC 회의에서 파월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하려고 한다. 딱 세 번 얘기하더라고요. 파월 할아버지는 주식시장에 거의 저승사자 같은 할아버지입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약간 꼰대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했던 특유의 제스처가 있었는데 어제는 웬일로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올 초에 서울경제TV 출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올해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빠르면은 한 6월, 7월 정도, 늦으면 내년 하반기 정도 금리 인하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주식이 이렇게 좋은 장은 아니다. 그래서 올 초에 1, 2, 3월 달에 열심히 사서 여름에 7월, 8월에 다 팔았고 그리고 한번 떨어질 때 인버스 9월 19일부터 빠져서 10월 말까지 시장 급락을 말씀드렸고요. 10월 말부터 지금 11월, 12월까지 상승장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상승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은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자, 정리해보자면 12월 달 아직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매수해서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할 만한 자리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직전 고점 18,000원인데요. 17,700원에서 18,000원 정도 아마 그 정도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그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조정 한번 나올 거예요. 조정 나왔다가 10월 말쯤, 12월 말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거의 꼭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내년 1월 초가 되면 여러분 이제 증시에 대해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차익 실현해 나가고 그리고 현금을 좀 보유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요. 내년 1월 달 되면 장 빠질 거예요. 그러면 또 하락을 이용해서 내년 1월 말이나 2월쯤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상승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년에 1, 4분기까지 놓고 보면 주식은 부정적입니다. 많이 빠질 거예요. 와 할 만큼 또 제가 여기 나와서 종목 상담할 때마다 지금 주식 사지 마세요 한 두세 달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내년 봄쯤 돼서 저점이 형성이 되면 1, 4분기 이내에 저점이 형성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반등을 시도하는데 여름 한쪽에는 쓰이진 않을 겁니다. 올라갔다 빠졌다 할 것이고 내년 가을부터 내년 겨울 그리고 내후년 2025년을 바라보면 24년 말부터 25년, 26년까지가 불장입니다.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얘기를 미리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을 때 여러분이 현금화시키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왕창 빠질 때 놀라지 말라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 1월 달에 제가 아마 인버스 잡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인버스 풀로 잡아라 50% 100% 풀로 잡자라고 이야기할 테니 그때 한번 떨어지는 거 드시고 내년 봄에 벚꽃 피기 전에 우리가 주식 잡아서 끌고 올라가자 말씀 그렇게 내년 전략까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상승을 보일 때 또 하락을 보일 때 그때그때 맞는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을 주셨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남겨주셨고 매수가가 7,800원에 비중은 10%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6,200원인데 7,800원 매수가면 좀 많이 이탈을 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손절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절 가격 놓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수가 이 종목은 여러분 이렇게 내려갔다가 급등하고 다시 저점을 깨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1년 가까이 흐릅니다. 반등했다가 주저앉으면 반드시 얘는 저점을 깨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 앞전 고점 13,000원 돌파 못했습니다. 쌍봉 맞고 죽는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앞전 저점을 깨러 갈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5,000원의 지지가가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7,800원에 매수하신 가격은 아마 여기 양봉 칠 때 요때 따라갔다 물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저점을 알 수가 없네요. 따라서 손절 치는 게 맞고 버리는 게 맞다. 다행인 것은 10%밖에 없기 때문에 버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 말고 좋은 거 많은데 굳이 화장품을 사야 될 이유가 사실 이런 종목이 이 정도 규모의 종목들은요. 내부 정보 아는 사람 외에는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바닥에서 보시면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리는 기간이 앞에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얼마 흘러내리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예,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8개월 정도를 정말 얘는 땅굴을 파다 못해서 가다가 반등하는 것 같다가 반등하는 것 같다 죽었다 반등하는 것 같다 죽었다 계속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좀 희망 있었던 사람은 여기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죠. 별거 아닌 것 같죠. 8개월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눈만 뜨면 내려 8개월 동안. 이거 뭔 수로 버티겠습니까? 괴로워서 차라리 손절 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얘 보면 앞에도 고점 이렇게 13,000원 찍고 나서부터 얼마가 빠지면 눈만 뜨면 내려. 얘는 한번 잘못 걸리면 7, 8개월은 그냥 작살나는 거고 고점에서 반이 아닙니다. 최하 60, 70%가 빠지는 종목이에요. 종목을 사실 때 패턴을 잘 보세요. 이 패턴은 사면 안 되는 종목이고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7, 8개월 빠지고 빵 떴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지금 얼마 걸릴까요? 앞으로 내년 여름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마 5,000원 저점을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택을 하십시오. 난 한국 화장품 정말 성장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 좋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지금 말고요. 내년 봄에 와장창 장 빠지면 더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떨어지고 나서 난 여기에 진짜 왕창 사서 대주주 돼야지 이 생각하시면 손절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년 여름쯤, 봄에서 여름쯤 됐을 때 그때 더 왕창 담아가지고 나는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거야. 그러려면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회사를 그렇게까지 할 가치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회사 관계자가 보고 계시면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 저 사람 뭔데 우리 회사. 근데 차트 모양을 보신다면 우리 회사고 니네 회사고 안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건들지 않고요. 바닥이 형성되고 나서 자 예를 들면 이런 패턴이에요. 쭉쭉 흘러내리다가 쭉 빼요. 그리고 양봉 장대 양봉 하나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얘가 수렴대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 사십시오. 그때가 매매 타이밍이 되는 거고 요 구간 있죠? 7월 말에서 8월 초 요 구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 종목은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저라면 손절 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종목이 좋다고 하신다면 앞으로 한 6, 7개월 더 고생할 생각 하시고 저점이 어딘지 요 패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량을 더 잡아서 단가 맞춰서 탈출하시는 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좀 가격 조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내년 7, 8월까지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선택도 괜찮겠다. 하지만 더 큰 하락을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종목 교체를 통해서 또 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전자 우선주 네, 6만 7천 원에 43%입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67,000원 매수가에 43%.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우선주가 59,9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 가능할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67,000원이면은 아마 물리신 때가 2022년 1월이거나 아마 뭐 12월쯤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2021년 12월 달입니다. 그렇죠. 예, 요 양봉 장대 양봉 요게 월봉인데 요쯤에 물리신 것 같아요. 예, 예.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이고 가장 성장성이 좋은 회사인 거는 불변이기 때문에 뭐 본전까지 오는 게 아니라 수익 전환 되실 거예요. 수익 전환 되실 텐데 예. 문제는 매매하시는 타점을 잘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저게 43% 비중이면 내가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 정도 비중은 안 잡을 텐데 고점 잡아서 물려서 물 타다가 그 정도 비중이 된 건가요? 처음부터 그 가격에 사셨나요? 비슷한 가격에 사고 물은 조금밖에 안 탔습니다. 물은 좀밖에 안 타셨습니까? 예, 예. 자, 다음부터 다른... 제가 차트를 보실 때 몇 가지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얘가 앞전 저점 때까지 거의 떨어져요. 보시면 여기 39,400원부터 2019년도 쭉 올라와서 86,000원. 그 우선주의 특징이 얘는 거의 2배 정도 시세가 나요. 80%에서 100%쯤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빠집니다. 이 특성이 그래요. 그리고 나면 네. 다시 앞전 고점 35,000원, 여기는 살짝 못 믿죠. 10,000원 정도 위에 45,000원, 6,000원 정도에서 저점 형성하고 나서 그 뒤에 얘가 쭉 치고 올라가는 걸 보시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기 형성한 이후에 올라갔다 빼고 올라갔다 빼고 올라갔다 빼면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언제 사야 되냐면 바닥은 못 사더라도 올라갔다 빠질 때 저점이 높여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추세대를 그려보시면 저점이 높여지는 그 구간에서 내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시는 것이 마음고생을 덜 하시고요. 그리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올라가는 게 아마 67,000원에서 72,000원 정도까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올라가면 여기서 차익 실현 끝내시고 나오세요. 더 가져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얘가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얘는 이미 꼭지 파동이 나왔어요. 보세요. 가서 시세 주고 누르고 분출하고 이게 꼭지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얘는 상승 제2의 상승이 아니라 얘는 반등파예요.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오면 최대폭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물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심하게 물린 거는 그러면 나는 그냥 6만 7천 원에서 6만 8천 원, 6만 9천 원, 7만 원 그 언질이 오면 그냥 다 던지고 좀 남기고 그거 물려있지 마시고 일단 다 던지시고 그 다음을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타점이 잘못된 거라서 타점에 대한 내 반성은 뭡니까? 올라오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털고 나가서 다음에 또 떨어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은 굉장히 보통 1년에서 1년 반 사이클이기 때문에 내가 팔고 나가면 그쯤 기다렸다 다시 싸질 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 우선주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67,000원, 72,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와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BH요. BH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600원에 40%요. 21,600원 매수가에 4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200원입니다. PCB 관련한 종목인데요. 이 BH 비중이 40%이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2,600원, 21,600원이면 21,600원, 네. 예, 요번에 사신 거네요? 예, 연기금이랑 네. 이게 많이 사고 해서 기관이랑 좀 사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올라갈 여력은 일단은, 있는데 많이 네. 보시면 어려울 것 같고 네. 예, 진입 단가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시면 파셔야 될 그 것 같아요. 정도 보고 있는데. 네네, 그 정도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다 싶어서 네. 보통 이런 종목들은 저점 네. 완전히 바닥을 잡게 되면 30%에서 40% 정도 가지만 보통 바닥 잡지 않는 한은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면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무리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 올라오면 파시죠. 그리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네. 한 15일간 계속 거기서만 팔아요. 근데 왜 이렇게 투신해서만 이렇게 파는지 그건 이유는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저기 114에 전화하셔가지고 한국투자증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니네 왜 파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요? 예, 왜냐 제가 안 팔았어요. 네. 제가 안 팔아서 걔네가 왜 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갈 여력은 좀 예, 있는 10% 것 같아요. 정도 드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그러면 같고요. 이제 뭐 밑으로 빠지면 어느 정도 글쎄요, 내려올 수 있는 손절. 폭은 2만 원 깨지면 손절 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손절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라면 한 2만 500원에서 2만 1,500원 사이 오면 좀 더 사고, 근데 네. 이미 40%이기 때문에 더 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올라올 때 그냥 2만 4,000원부터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충분히 10% 정도는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요. 이전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좀 똑부러지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황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관계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고요. OCI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104,100원에 20% 비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5,200원입니다. 자, OCI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OCI는 이제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진 자리라서 좀 가져가셔서 수익을 좀 보실 만한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 고점에서부터 완전히 16만 원부터 빠져서 얘는 지금 한 60% 정도 마이너스에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근데 크게 수익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단순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OCI가 아직까지 업황이 돌아오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얘가 좀 더 탄력을 붙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까지 바라보면 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까지 보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단타로만 바라보시면 제 생각은 11만 5천 원에서 11만 7천 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수 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근데 문제는 완전히 상승 돌아선 게 아니라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러면서 움직이는 요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 봐야 11만 5천 원, 11만 7천 원 정도 올라오면 차익 실현 던지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만약 떨어진다고 하면 10만 원 깨지면 손절 치셔야 될 겁니다. 10만 원 깨지면 손절 친다 생각하시고 나는 이렇게 올라와서 11만 5천 원, 11만 7천 원 팔고 나가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단기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11만 5천 원 그리고 11만 7천 원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만약에 길게 보고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12만 5천 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HBU 20% 공부인데,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12,000원이요. 12,000원이요. APTC 12,000원 매수가의 20% 비중.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830원입니다. 0.27% 정도 내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APTC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수익권이시네요. 예, 예. 예. 근데 얘는 탄력이 별로 좋지 않은 종목이라서요. 저라면 차익 실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들면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라면은 한 절반 정도는 내일 아침에 반을 던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4,000원 건드리면 전량 청산, 14,000원 건드리지 않으면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끌고 가셔서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탄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다 보니까 내일장에서 우선은요 비중 절반을 수익 실현하시고 그 남은 물량으로 또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죠. 입장하시면 시장 이야기 매일같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휴대전화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TV 볼륨은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보성 파워텍이 보성파워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000원에 20%입니다. 네, 4,000원 매수가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050원입니다. 6.3%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지. 자, 이 보성파워텍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종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월봉을 바라보시면 얘가 한번 시세를 주고 나면 여기 보십시오. 2014년 말에 2014년에 저가 형성하고 15,000원까지 올라갈 때 얘는 14배, 15배 정도가 시세가 났고요. 다시 원상복귀 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저점까지 약 3년 반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약 2년 동안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약 10배 정도, 9,000원대가 9배 조금 넘어갔네요. 시세가 나고요. 지금 1년 반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한번 무너지게 되면 3년에서 4년 정도를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까지 이 종목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 말이나 2025년 이쯤 돼서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2, 3년의 세월을 내가 다 견딜 수 있느냐?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내가 이 종목 이거 좋다고 생각해서 했으니까 나 이 종목이랑 같이 성장할 거야 하실 거면 버티셔도 무방합니다. 손절 안 치셔도 되고요. 그런데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서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자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에 보시면 이렇게 꼬리들이 있죠. 쭉 올랐다가 빼고 올랐다가 빼고 윗꼬리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는 이 파동이 뭘 말하는 거냐면 세력들이 개인들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훅 올렸다가 따라오네. 에이씨 전마다 많이 따라왔다 확 집어 던지고 또 훅 올렸다가 확 밀면서 개인들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하면서 매집하는 봉입니다. 즉 다시 말해 얘들은 하던 대로 해요. 보세요. 월봉 보시면 여기 주저앉으면서 계속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렸다가 패대기 또 들어 올렸다가 패대기 들어 올렸다가 패대기 들어 올렸다가 패대기 미치고 환장하게 뺍니다. 이 과정을 상당 기간 하고 나서 개인들이 예이 들어오라 니들끼리 다 처먹어라 라고 욕하고 나갈 쯤 되면 그때쯤 한번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또 한번 들어 올렸다가 여기 보시면 얘가 여기 바닥에서부터 2배 정도 매집해가지고 매집 다 끝났잖아요. 보시면 매집 이후 자 보세요. 매집봉이 뭘 말하는 거냐면 앞에 제가 좀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얘가 바닥에서부터 지금 어디쯤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서 확 올라갈 때 선생님 단가 이상 올라갈 거예요. 4,000원이랑 5,000원까지 올라갈 거라서 한 20% 수익 내고 나오실 수는 있을 텐데 1년 반, 2년의 세월을 기다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죽여서 또 얘는 몇 년을 괴롭힙니다. 한번 보실까요? 밑에 쭉 보면 쭉 올랐다가 다시 한번 몇 년을 괴롭힙니다.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움직이네요. 그리고 올라가요.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움직이면 지금 얘는 한 번 반등은 나올 자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래서 나올 때 아마 선생님 4,000원 단가 정도는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왜 사셨습니까? 본인이 판단하신 건가요? 누가 사라고 이야기해서 듣고 사신 건가요? 아니, 뭡니까? 윤석열 취임할 때. 네.
원전이 참 좋다고 해가지고 방송 보고 제가 샀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좋다고 해서 사셨어요? 네. 그럼 취임하고 좀 2년 됐는데 왜 여태 가지고 계시나요? 글쎄요, 제가 잘 몰랐어요. 주식은 그런 호재가 있는 걸 가지고 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가장 확실한 거는 예전에 MB 정권, 이명박 정권이었어요. 나는 4대강 할 거야, 나는 댐을 공사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건설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걔는 호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삼천리 자전거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는 난 여기다 자전거 도로를 전국적으로 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관련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했던 어떤 지금 정책이 있나요? 없거든요. 뭐 할래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2년 됐는데 추진한 정책이 강력한 드라이브 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그러면 뭐라고 이거 하는 거야라고 우리가 눈에 띌 만한 게 현재 없어요. 앞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는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 갖고 두들겨 팬 거 말고는 특별하게 특별히 뭐 했나? 잘 기억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테마라는 건 그 테마를 잡는 정치 주도권자가 나 이 사업 무조건 할 거야라고 강력하게 미는 게 있으면 그건 사셔도 돼요. 근데 누가 대통령 될 거야? 아니면 누가 이번에 후보에 출마한데 누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선 파워텍은 지금 제 생각은 이게 주저앉으면 다시 2,800원에서 2,000원까지 주저앉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손절을 빨리 치고 다음을 볼 거다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 이게 언젠가 내가 희망을 볼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연을 준비해 주셨죠. 이 강연의 소식도 받아보고 싶고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알차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토요일 날 온라인 설명회 강의가 있습니다. 온라인 특강이 있다 보니까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이야기와 선물 옵션의 이야기 두 가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의 핵심은 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입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한 7, 80%, 8, 90% 이상 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로 대형주와 ETF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 기대 수익 나는 자리를 보통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한 2개월이면 두세 번 정도 매매 타점이 들어옵니다. 내가 3개월 진행하면 두세 번 그 이상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누적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마 토요일 날 어떤 종목들을 거래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래서 제 개별 주식보다는 섹터별 ETF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자, ETF 거래세가 없어요. 제일 강점인데요. 저는 주식을 거래할 때 단타 칠 때 보통 1억 원에서 한 3억, 많으면 5억 정도 가지고 단타를 칩니다. 물론 제가 더 배팅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하겠습니다만 1억을 가지고 내가 왕복 거래를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증권 거래세가 한 27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종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하면 한 번 낭복 거래할 때 한 33만 원, 35만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생각 가만히 해보시죠. 내가 10,000원에 샀다가 10,000원에 판다. 내가 똑같이 본전만 하는 걸 내가 매일매일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정부에다가 증권 거래세를 한 달에 얼마 내야 되냐면 한 5, 600만 원 내야 돼요.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내야 되거든요. 한 번만 사고 팔아도 그런데 내가 만약에 두세 번, 서너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정부에다가 내가 1억 가지고 왔다 갔다 매매하는 걸로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내가 매년 5월 달마다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또 여러분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내가 번 돈에 몇 퍼센트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 한 달에 우리가 증권 거래세를 내는 것보다 종합소득을 더 많이 내시는 분이 별로 많이 드물어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연봉 3억 2천만 원이 우리나라 전국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상위 소득자면 소득자로 0.3%입니다. 연봉 3억 2천이 2019년, 2020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0.4%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소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봉 3억이라 그래도요. 내가 실질적으로 세금 떼고 못 떼고 나면 우리가 한 달에 내가 실수령액을 2천만 원 초반 가져갈까 1,800에서 한 2,2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연봉 3억이 받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내가 증권 거래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개별 종목을 할 바에는 ETF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고 여차하면 내가 빠져나오더라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는 같은 섹터 내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A라는 종목은 가는데 B는 안 갈 수 있죠. 나는 B 샀는데 A만 가. 화딱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별 종목을 살 때 리스크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얘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반도체 섹터를 했는데 우리가 ETF 구성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 섹터당 보통 한 10종목에서 12종목 정도, 8개에서 12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중에 내가 개별 종목 한두 종목 골랐는데 제일 못 오르거나 빠지는 종목 선택하는 거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업 섹터가 성장할 거라고 보면 그 산업 섹터의 ETF를 가지고 거래하시게 되면 우리가 기대 수익만 좀 낮추면 됩니다. 내가 종목할 때 나는 30%, 50%, 100%씩 낼 거야. 근데 ETF는 10%에서 20%, 많아야 30% 정도지 그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대신에 좀 덜 먹으면 되는데 대신에 손해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1년 단위로 여러분 정산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TF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한국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이 있습니다. 자, 이 교육을 홈페이지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1시간짜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비용이 3,000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거 여러분 교육을 받아두십시오.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교육 받고 나죠. 받고 나서 그 받으면 수료 번호가 뜨는데 그 코드를 여러분 사용하신 증권사에다가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거래가 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종목은 어떻게 거래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일봉의 다중바닥에서의 눌림 매수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을 안 하고 ETF를 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ETF 종목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팡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ETF 구성을 보시게 되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아마존 아실 만한 종목이죠? 애플 알고 계시죠? 테슬라 알고 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예, 그러면 우리가 미국 기술주 중에서 성장하는 성장주 중에서 가장 좋다는 것만 한 10여 개 꽂아놓은 겁니다. ETF로. 여러분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못하냐면 1번 영어로 써 있어서 이해하기 좀 어렵고 2번 시간대가 다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반쯤 개장하기 때문에 이거 보려면 새벽 5시까지 잠 못 자거든요. 근데 예약 주문 걸면 되긴 하겠지만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느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 우리가 자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걸 알 정도면은 그분은 주식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주식하는 게 좀 더 마음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계속 보게 되고요. 잠을 못 자게 되고 내가 좀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라고 하는 ETF는요.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한국 거래 시간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우리나라 거래 시간 내에 거래하면 되니까 훨씬 편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 올 초에 1, 2, 3월 달에 열심히 사자라고 이야기했다가 올해 여름에 7월 달에 다 팔아먹고 이제 그만했거든요. 3만 원에 팔고 끝냈는데 다시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릅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냐면 눌림의 기회를 처음에 갈 때는 눌림의 기회가 없습니다. 계속 그냥 가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다 하고 나면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면서 매매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나는 미국 관련 종목 할 거야. 주식하지 마십시오. 이거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코드는 314250입니다.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미국 종목들 중에서 테크, 우리가 기술주죠. 기술주 중에서 탑10. 가장 위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몽땅 꽂아놓은 겁니다. 시총으로 가장 높은 것들. 마찬가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추세의 끝판왕이죠.
보시면 올 초에 여러분 1월 달에 여기 저점 찍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investing. 내가 투자자이냐? 내가 이 기업과 함께 성장하면서 계속 갈 거냐? 그럼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팡플러스보다 테크탑10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런 종목이 주종 나올 때.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왜 소개해드리냐면 내년 봄에 떨어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차익 실현하고 나가거나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 떨어질 때 여러분은 테크탑10의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구성은 아까랑 여러분 보시면 종목 구성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문제는 비중입니다. 어디에 비중을 더 높게 두느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제일 상승력이 제일 센 놈에다 비중을 제일 많이 둔 종목이 타이거 미국 테크탑10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거래하시면 좋겠다. 종목 코드는 381170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미국 관련 종목 중에 코덱스 미국 S&P 500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니네들 주식하지 말고 뭐해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미국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만 이익 내도 충분하다. 왜? 연간 10% 20% 버는 데는 큰 지장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 생각 한번 해볼 일이고요. 그래서 얘는 보면 바닥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가서 한번 수익 내고 떨어지고 눌러주죠. 또 한번 살 기회 주고 쭉 치고 올라가서 떨어지고 또 한번 쭉 치고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갔다 빠졌다 다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약간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뭐 주구장창 들고 있는 거 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성향에 제일 맞는 ETF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내가 못 샀을 때 아쉬울 걸 여러분이 좀 아쉬워할 분이라고 한다면 S&P 500 갖고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타 치는 것이 훨씬 더 성향에 맞는 거, 수익 매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테크탑10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저점 잡으면 이게 인생 역전의 기회다 싶고 거기다 그냥 몰빵 치고 그냥 쭉 버틸 만한 종목의 차트입니다. 따라서 제가 미국 관련 ETF 3개를 소개했는데 이 3개 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어떤 매매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상업용 빌딩을 사고 싶어도 여러분 제가 저기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강남역의 그 일부에 강남역 그다음에 신사역 노년역 요 일대에 상업용 건물이 팔린 제가 기록을 레포트를 봤습니다.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평당 5억에서 5억 5천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00평이면 우리가 그냥 동네에 이렇게 이비인후과, 내과 가는 병원, 조그마한 병원이 있는 상가 건물 있죠. 그게 보통 100평에서 150평 되거든요. 근데 얘가 500억에 팔렸대요. 그리고 170평짜리가 920억에 팔렸답니다. 여러분, 500억이랑 920억이 우리만 없는 겁니까? 이렇게 돈 가치가 우습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상업용 오피스를 이제 우리가 돈 벌어 사는 건 어려운 시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리츠 펀드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종목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금을 줘요. 굉장히 좋은 ETF거든요. 왜냐하면 상업용 건물은 월세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그럼 월세 받으면 계속해서 매달 배당금을 주는 매우 감사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돈이 많다면 내가 건물을 살 만큼의 돈은 아니어도 집 한 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집 한 채 값 투자해가지고 글쎄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내 노력 연금도 될 것이고 내 노후의 생활비도 될 것이고 굉장히 이런 ETF를 매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는요, 자본이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본이 뭡니까? 실물의 자산이고요. 그중에 가장 확실한 건 뭘까요? 여러분, 오피스, 부동산 하니까요. 그중에 가장 좋은 ETF입니다. 저희가 4,080원에 사가지고 현재 들고 있는데 4,360원에 반 팔고 나머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4,600원에 4,700원. 여기 오면 꼭지입니다. 팔고 다시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조정 나올 때 또 떨어질 때 한두 달 기다리면 또 떨어질 거거든요. 또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매매하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소개 2개만 하고 이제 선물 옵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거 2차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차전지 ETF 우리가 종목 고르기 어렵죠. 이 구성 상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포스코 퓨처엠 25.31%, LG 에너지 솔루션 25%, 그다음에 삼성 SDI 22.71%,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LNF, 코스모 신소재. 여러분 이게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오를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거 내가 산 게 들어오려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하냐면 타이거 2차전지라고 하는 요 ETF를 그냥 사버립니다. 저희가 여러분 여기 7월 3일 날에 18,000원에 매수했다가
7월 26일 날 2차 전지 최고점 찍을 때 여기 26,000원 찍던 날에 26,900원 찍던 날에 26,000원 이상에서 뭘 다 팔자라고 이야기하고 반토막 난다 그랬는데 정말 반토막 났죠. 그리고 10월 말에 12,500원에서 13,500원 사이에서 매수 이야기 드리고 딱 일주일 매수기에 주고 빵 튀었는데 35% 40%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떨어지면서 사고 있습니다. 자, 만약 내가 개별 종목을 이스타전지 관련 종목들 물려 있다면 굉장히 괴로울 텐데 우리는 뭐 하냐면 내가 산 종목이 떨어져도 이 산업 섹터가 올라갈 때는 ETF들이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얘가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소부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얘도 이 구성 상품이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자, 현대차만 완성차고요. 기아차 완성차입니다. 모비스 부품주고요. 그 나머지 부품주 관련돼서 여기 6개, 8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보시면 내가 이 종목들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분석해 드릴 거예요. 이 섹터 어떻게 고르는지. 예. 근데 보시면 내가 이걸 사고 파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희 여기 마찬가지 10월 말에 저점이다라고 매수해가지고 올라올 때 18,000원에서 18,300원에서 다 팔고 지금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주식은 여러분 개별 종목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왜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돈을 잃는데 부동산은 돈 벌었다는 얘기 많이 해요. 집 사서 돈 잃었다는 사람 별로 드물어요. 이상한 집 사거나 시골 사거나 뭐 약간 나홀로 사거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음 상승 사이클까지 버티면 수익 납니다. 그런데 주식은 샀다가 망했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주변을 보면. 왜 그럴까요? 주식은요, 여러분, 개별 주식을 우리가 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수가 아닌 이상, 내가 이게 직업인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잘하기 힘들어요. 계속 연속해서 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라고요?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랍니까? 5번 가위바위보입니다. 5번 다 이길 확률 없습니다. 10번 다 이길 확률 점점 희박해집니다. 우리는 배팅을 할 때 일정 금액 가지고 내가 꾸준하게 틀리면 손절하고 수익 나면 목표 수익에서 팔아먹고 이걸 내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뭐 하자고요? 개별 주식 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 ETF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섹터별 매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개념부터 좀 잡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제가 시소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실 텐데, 자, 보시면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고인목 이렇게 교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놈을 우리가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개념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콜옵션이 이익을 냅니다. 지수가 빠질 때 하락장은 풋옵션으로 이익을 냅니다. 따라서 콜과 풋은 두 개가 양립하는 관계예요. 따라서 제가 여기 그림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얘가 콜옵션 올라가야 수익 나는 거야. 지수가 올라가야 수익 나는 거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옵션 P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수가 빠져야 수익이 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놓고 볼 때 콜옵션의 기준점과 풋옵션의 기준점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 기준점 중에 만약에 풋옵션의 기준가가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반대로 누가 올라가냐면 콜옵션 얘가 올라가요. 이걸 우리가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콜옵션의 기준가 얘가 무너진다면 나는 뭐 한다? 풋이 올라가니까 이걸 하락이라고 한다. 개념 먼저 잡아주시고 그러면 선물 옵션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상승과 하락 두 개밖에 배팅하는 방향이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상승과 하락인데 상승과 하락 중에 선물은 나는 상방에 베팅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문창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매수. 오케이. 상방 진입을 매수 진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는 차익 실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럼 나는 매도에 진입한다. 하방 베팅 진입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난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선물은 상방, 올라가는 방향을 매수 진입이라고 얘기하고 내려가는 방향을 매도 진입이라고 이야기한다. 개념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걸 기반으로 자,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나는 선물 옵션을 어떻게 매매하느냐? 왜 선물 옵션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은 올라가야만 이득이잖아요. 근데 하락장에 손해봅니다. 선물 옵션은요. 올라가는 방향은 선물을 매수하거나 콜 옵션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하락장은 선물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방향 상품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방송 출연하러 올 때마다 보면 하락장일 때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얼굴이 죽상입니다. 왜? 떨어져 있으니까. 손해났으니까.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게 하락장이면 나는 그냥 하방 베팅해서 돈 벌면 되거든요. 상승장에서는 상방 베팅하면 돼요. 근데 내가 상승할 종목을 계속 고르기가 연속해서 고르는 건 맞출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저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개별 대형 종목 위주로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패턴 몇 가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차트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 차트에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선물 차트 5분봉이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 콜옵션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게 풋옵션 차트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위치 파악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만약 여러분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날 종가 대비 시작하자마자 보합 출발하고 나서부터 쭉 밀고 살짝 반등하는 척하고 횡보하면서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빠지고 막판에 반등하고 끝나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이 떨어지는 폭에서 난 뭐 할까요? 손해보거나 물타거나 손절치지 못하면 손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부터 오케이 하방이구나. 난 뭐 한다? 선물을 매도한다. 그러면 내려가는 만큼의 이익을 냅니다. 내려갈수록 떨어질 만큼 많이 빠질수록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식의 공매도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제가 기준점 얘기 드렸죠. 콜옵션의 기준점은 4.24입니다. 여기 제가 4.24. 자, 이 가격이 무너졌어요.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콜의 기준점이 깨졌다는 얘기는 장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사야 될까요? 풋옵션 사야 되겠죠. 자, 풋옵션 저가에 샀더니 고가까지 몇 배 갔냐면 5배가 갔습니다. 어제가 그랬죠. 어제 장이 하루 아침부터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종가 저가까지 끝까지 밀었고 오늘 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장에 주식 물려있던 사람이 울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다행히 빠져나와 주면 이런 장은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어제처럼 빠져서 계속 연속해서 한참의 폭락을 여러분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겪어보셨나요? 시장이 자그라만 빠지고 자그라만 빠지면서 2달 동안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이해하실까요? 100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그럴 때 장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식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물릴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도 물립니다. 주식을 안 하는 거 말고는 어떻게도 물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에서 뭐 합니까? 옵션을 풋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전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면 자, 하락 패턴이 시가부터 흘러내리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얘는 개파락입니다. 또 하나의 패턴이죠. 개파락했는데 질질질 빠졌다가 반등하는 척 속임수 주고 또 질질질 빠져서 종가 저가. 얘는 뭘로 봅니까? 콜옵션 기준점 깨졌다. 나는 하락. 자, 기준점 올라왔는데 못 넘었네. 또 때려. 그래서 나는 계속 하락.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하락 패턴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얘는 반대죠. 갭상승을 합니다. 보합이 아니라 갭상승했다가 질질질 빠집니다. 질질질 빠집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 다 언제 볼 거냐면 머지않았어 1월 달에 보실 거예요. 1월 달에 이런 장을 계속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하시면서 어떻게 될까요? 손해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손해만 볼 수밖에 없으니 뭐 해야 될까요? 선물 옵션 여러분 해보시자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시고요. 제가 서울경제TV 출연한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1월 첫 주부터 해서 지금 12월 말이니까요. 딱 1년 됐는데 단 한 번도 무료 공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빠서요. 이거 할 시간 저 없습니다. 매우 바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에 꼭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시간을 내서 일정을 잡았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물 옵션 얘기 좀 더 쉽게, 좀 더 자세하게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 당연히 강의를 5분 정도 들어서 선물 옵션을 다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오시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의 강연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연의 소식도 받아보시고 또 장중에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차트 여건이 불리해 보인다. 매도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매수가 67,000원 부근에서부터는 차익 실현을 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BH는 24,000원선 목표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